보통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거나 사고 싶다고 이제 뭐 SNS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2022년 말에 딱 봤더니 귀엽다라는 말이 치고 올라와서 4위를 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귀여워서 사고 있구나, 귀여워서 뭘들을 사고 있지? 그 학생들 중에서도 귀여우면 끝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귀엽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귀여움이라고 하는 소비자 정서를 잘 활용해 성공한 뭐 브랜드나 기업 사례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미 포켓몬빵이 너무 모든 것을 증명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비행동학자 송수진입니다. 오늘 송수진의 소비자 인사이트에서는 강승혜 팀장님을 모시고 귀여워서 사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 하시는 일들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광고대행사 대웅기획 데이터 인사이트 팀 맡고 있는 강승혜 팀장입니다. 광고회사에는 보통 광고를 만드는 뭐 카피라이터나 뭐 아트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광고를 만들 때는 사실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이제 데이터도 보고 이제 시장도 보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은 이제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또 광고를 만든다는 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 광고는 아트,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에서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한가요? 매우 많이 필요해요. 광고라고 하는 건 항상 의도가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 혹은 소비자들 마음속에 뭔가를 심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표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읽어서 이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크리에이티브 팀에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이런 방향으로 크리에이티브가 개발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카피 아니면 비주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팀에서 개발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작정 공중에 이렇게 무언가 흥미로운 얘기를 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전략들 찾아내는 작업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팀장님이 쓰셨던 책 귀여워서 삽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목부터 저는 좀 딱 와닿았거든요. 굉장히 좁은 질문을 깊게 다루신 것 같다. 또 지금 시대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는 감정과 정서를 연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 또 혹은 또 넓은 내용을 다루실 수도 있을 텐데, 귀여움이라는 이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으로 이제 이 귀여움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됐던 건 데이터에서 당연히 출발을 했어요. 2022년 말에 소비 트렌드 분석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의 팀원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발화했던 말들 중에 뭐 사다, 구매하다, 뭐 지르다, 쟁이다, 뭐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약간 소비의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하고 같이 다니는 감성어가 혹시 변화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보통 사람들이 사고 나서 어떤 후기를 올리거나 아니면 사고 싶다고 이제 뭐 SNS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올리는 말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좋다, 예쁘다, 맛있다, 괜찮다, 그냥 아주 평이한 근데 그런 류의 말들을 하는데, 2022년 말에 딱 봤더니 귀엽다라는 말이 치고 올라와서 4위를 했어요. 괜찮다를 제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포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좋다, 예쁘다, 맛있다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귀여워서 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귀여워서 뭘들을 사고 있지? 라고 하고 이제 역으로 후벼 파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켓몬빵이 있었어요. 노티드 도넛이 이제 한창 이제 오픈런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노티드가 중요한 게 그 도넛들도 퐁실퐁실 예쁘지만 같이 있는 캐릭터 있어요. 슈가베어 이런 애들. 그 굿즈들도 같이 인기를 많이 얻어서 그러니까 노티드도 사실 이제 귀엽다라는 걸랑 같이 많이 결부돼서 나타났던 애고요. 그 다음에 크록스 신발에 붙이는 지비츠참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네. 그것도 그때 막 되게 인기를 끌어서, 그러니까 다 보면은 되게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굉장히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품목들이 너무 귀여워 이런 표현들과 함께 막 사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푸바오가 1년 후에 중국 간대요 라고 하면서 푸바오 열풍이 이제 1년 동안 확 불었죠. 왜 푸바오가 좋아라고 하게 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엽다, 무해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귀여워서. 핵심은 사실 귀여워서였는데, 근데 그 귀여워서라고 하는 것을
촉발을 시켰던 이제 거는 사실 컨텐츠였거든요. 그 에버랜드가 이제 유튜브에서 사육사들과 팬더들이 이제 지내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건 약간 요즘 말이지인데 떡상 했다는 그렇게 한 계기가 뭐냐면 지금도 찾아보시면 푸바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옆에 팔짱이 같이 떠요. 강 사육사님하고 푸바오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푸바오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 팔짱. 기억나시죠? 네네. 애교 부리듯이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귀여워. 뭐 이러는 마음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더군다나 이제 이 예정된 이별이라고 하는 건 훨씬 이제 이 귀한 이 희소함을 불러오잖아요. 귀여워서 사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귀여워서 산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너무 행복해요. 귀여움 소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쓸모보다는 이제 감성적인 어떤 소비에 만족감을 주는 이 관점에서 이게 물론 과거에도 뭐 없었지는 않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상이 될 정도로 커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이미 몇 년 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소확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사실 팬데믹 시기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팬데믹 시기에 소소한 일상, 소소하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시기는 우리가 원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실된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소중함을 몰랐던 그런 아주 평범한 소소한 일상들, 그다음에 작은 것들,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만족감을 주는데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 자각이 느껴진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이런 귀여움이 상승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쓸모가 없으면서도 내 생활 속에서 그냥 몸에 붙이고 다니고 아니면 뭐 가방에 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소한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과 좀 연결이 되는 맥락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고 독특한 정서가 뛰어 올라오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네요. 그 전부터 흐름이 존재하고 약간 백그라운드처럼 배경이 있어지면서 소확행 같이 약간 소소한 것, 사소해 보이는 것, 일상의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귀여움이 또 도출되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트렌드랑도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뭐 Z세대들이 독서, 러닝, 뜨개 이런 취미들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뭐 혹자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소한 취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혼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애를 쓰거나 노력하거나 아니면 경쟁하지 않아도 일종의 성취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어떤 저변에는 이 사소한 일상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조금 더 강화된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이제 귀여운 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좀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하고도 이렇게 맥락이 좀 맞닿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뒤에 깔려진 맥락을 살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 정신과도 맞닿아 있고 시대 정서와도 맞닿아 있어서 말씀하신 게 지금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일종의 루틴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라든가 뜨개질 같은 것이 다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단지 캐릭터나 뭐 곰돌이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여움을 이제 사랑하는 이런 정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대단해지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써도 대단해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또 성취가 그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구나 대단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경쟁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여움에 대한 사랑도 이제 더 커지는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행하는 이제 뭐 캐릭터들 중에 이제 먼작귀 알고 계시죠? 뭔가 작고 귀여운 친구들 이렇게 있고 이게 원래 일본 캐릭터인데 근데 이 컨텐츠의 핵심이 뭐냐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한 1, 2분 내외의 짧은 컨텐츠가 수백 편이 있어요. 여기 이 친구들이 이제 넓은 풀밭에서 살아가는데 서로 나쁜 애도 없고 뭔가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애들도 없고 그냥 이제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세상에도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갖고 싶으면 일을 해야 돼요. 풀 뽑기를 하거나 몬스터를 토벌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단함이 있는 가운데에서 친구끼리 이제 밥을 먹으면 물 한 잔 더 따라주고 먼저 따라주고 친구 입에도 넣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 너무 힐링된다, 너무 무해하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 위로를 주는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도 성취할 것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위로를 그렇게 작고 귀엽고 하찮은 것들로부터 얻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귀여움이 힐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치열한 경쟁에 지친 소비자들은 뭔가 자꾸 귀여운 녀석들에게 자기의 그런 상황을 투사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걸까요? 그런 면도 있어요. GS 리테일에서 이제 갓생 기획을 한번 했었죠. 네. 갓생 기획의 메인 캐릭터가 이제 김래넵 대리하고 이제 무무 씨라는 그 티베니어이에요. 근데 이 김래넵 대리가 왜 김래넵인지 저희가 상사분한테 이제 지시를 받으면 항상 이제 뭐 메신저나 이렇게 하면 네넵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내 의견을 말하거나 이제 내가 뭔가 피력을 하거나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서 네넵하고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래넵 대리가 이제 이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뭐 패기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점차 이제 일상에 젖어가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버킷리스트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 주식 공부도 해야 돼, 모두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세계관이 발전을 하면서 갓생기획실이라는 그 팝업을 열었죠. 근데 그 팝업을 열어서 원래 세계관으로만 존재하던 김래넵 대리의 집과 회사와 탕비실을 다 구현을 했어요. 방에 버킷리스트가 붙어 있고 주식 공부해야 돼, 막 엑셀 켜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난데.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맞아요. 몰입하게 하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귀여움이라는 정서랑 이제 맞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학생들 중에서도 아이돌 덕질하는 팬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이 하는 단어 중에 귀여우면 끝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교수님 좋아하는 것과 귀여운 것은 다릅니다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귀여움과 좋아함이 뭐 다른 정서인가 싶어서 여쭤보게 됐어요. 귀여우면 끝이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말이 원래 덕질에서 나온 말이 맞아요. 덕질이라고 하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게 오타쿠라는 말에서 이제 이 덕후로 이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뭔가에 몰입하는 걸 이제 덕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덕질, 덕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덕질을 안 해보던 분들이 이제 덕질에 이제 입문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입문할 때 보통 덕질 안 해본 분들은 설마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난 아니야. 적당한 취미 정도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기간을 입덕 부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입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별하는 질문이 귀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이제 귀엽기 시작했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입덕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멋있어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고 예쁜 거는 객관적인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고 예쁜 거는 사랑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잖아요. 예쁜데 난 쟤 별로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귀엽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귀엽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에 깊이 몰입했다, 비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나는 감정적으로 많이 본딩되었다라는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여우면 끝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나는 몰입했어, 나는 본딩됐어, 라는 거죠. 좋아함은 사실 소비행동학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예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귀엽다고 느낀다면 tolerance. 이 브랜드가 잘못을 일으켜도 용서를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 귀여움을 만약에 느끼면 사람들이 감정적인 애착도 더 크고 만족도 더 높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헌신도가 되게 커지고 용서도 잘해준다. 귀여우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동이 사실 안 일어난다는 그런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귀여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귀여움의 감성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야. 만일에 뭐 흠이 보여도 요새 말로 흐린 눈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안 보이는 거야. 아니면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은. 예전에 이제 하이브 그 방시혁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와 같은 존재다라고 아이돌들에게. 귀여우면 끝이고 그게 덕질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모성에 가깝고 그것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부모 같은 어떤 애정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귀여움이 약간 확장이 되면서 어떤 것까지 확장을 했냐면 용어로 아예 갭모에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특성에 이제 약간 오리엔트돼서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경모에라고 하면 나는 안경 쓴 뭔가에 되게 좋아해. 뭐 이런 거라든지 츤데레 모에라고 하면 난 츤데레 스타일 다 좋아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비슷하게 갭모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사회적 권위나 어떤 위치랑 다른 어떤 낙차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너무 귀여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로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주진 교수님이 이렇게 교수님이시고 우아하신데 예를 들어
뒤로 포켓몬을 막 모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낙차 너무 귀여우신데 이렇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완벽해 보였지만 완벽하지 않은 순간이 있고 혹은 그 사람에게 안 어울릴 것 같은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런 순수함 발견했을 때 귀엽다고 느끼는 그 모먼트가 있는 거네요. 연구 결과들이 좀 더 이렇게 실증적인 사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브랜드나 기업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선망하는 요소가 있고 멋지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쿨하다고 생각할 때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것이 좋아함의 정서로 포괄이 된다면 귀여움은 반드시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imperfect,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것을 내가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면서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는데 그런 정서가 들어간 것이 귀여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배경을 좀 보자면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이제 되게 멋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효율적인 거, 자동으로 잘 굴러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멋지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Z세대, 알파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이고 기계가 뭐 또 스마트폰이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러니까 정확한 일들이 그렇게 뭐 특이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약간 부족하거나 서툴거나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오히려 인간다움이 느껴지는 것들에 이제 좀 더 오리엔트 된다라고. 그쵸. 단적인 예가 더치브로스. 이 브랜드가 이 Z세대가 좋아하는 커피숍 이런 식으로 약간 화제가 됐는데 이 집의 특징이 키오스크가 없고 사람한테 주문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이제 말로써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섞어 이런 식으로 시크릿 메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이 커피집의 이제 바리스타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16년 화제가 됐던 거는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동네 주민이 커피를 사러 왔는데 이 주민이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 바리스타들이 알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바리스타들이 다 몰려나서 그 여자분을 안아줘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 더치브로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어떤 특성을 알려주는 사례처럼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빠르게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받는 주문 그리고 또 사람끼리 어떤 주고받는 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세우는 브랜드가 사실 더치브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데들보다도 미국 Z세대들한테 더 어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커스터마이징 꾸미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해서 서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머니티를 좀 중시하게 된 어떤 이 세대들의 마음에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약간 허술할 수도 있는 것들이 귀엽고 마음이 가게끔 되는 이런 맥락들하고 또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현대인들이 모두 그럴까라는 질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 Z세대에 비해서 귀여워서 사는 현상이 좀 적을까요? 이게 그들의 좀 특성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 시대의 특성일까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더 많이 보이는 건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저성장과 불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직전까지 우리가 풍요를 경험했던 상황. 네, 풍요를 누리면서 자랐는데 막상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쟁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감성적인 어떤 위안이나 힐링, 만족감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타임즈 채널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것으로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반대급부로 작용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팬데믹 때 우리가 다 느꼈지만 전 세계가 하나예요. 지금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 혹은 이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인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가운데 나를 좀 보호하고 싶다. 위로받고 싶고 힐링하고 싶고 인간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소중하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감성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또 한편 사람들이 좀 도파민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여움은 굉장히 무해하다.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힐링이 된다. 큰 자극이 없다. 이렇게 좀 이해되는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파민 세대여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되게 충동적이고 빠르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다양한 자극들을 소비하기 원하는데 정점에 약간 Z세대가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양극화 되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도파민이 뭐 싹 돈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즐거움을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귀여움이 주는 이제 위안이나 이제 힐링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는 항상 작용 반작용처럼 이렇게 기량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파민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이 세대의 특징이 맞죠. 근데 이게 도파민적인 즐거움들이 주는 어떤 그 후에 남는 잔상이 뭐냐면 약간 내가 소모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우는 감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우는 감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 있잖아요. 도파민을 이제 싹 도는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면 세로토닌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나를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게 이제 사람 몸속에서도 사실은 필요한데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파민이 뜨면서 반대로 같이 유행했던 말이 디지털 디톡스였어요. 디지털 디톡스의 가장 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귀여운 것들, 소소한 것들, 일상을 유지해 주는 것들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독서, 러닝, 뜨개 뭐 이런 것들, 집중을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쪽 맥락에 있는 거죠. 귀여움과 도파민이 서로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겠네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즉각적인 만족과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또 뒤에 나와서 감정적인 회복이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또 마음들은 귀여움을 통해 채우는 상호 보완적으로서 이 두 가지 소비를 같이 하고 있군요. 이 귀여움이라고 하는 소비자 정서를 잘 활용해 성공한 뭐 브랜드나 기업 사례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미 포켓몬 빵이 너무 모든 것을 증명해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 캐릭터 IP를 기업이 키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캐릭터나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컨텐츠 기업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운다는 것이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돼? 이런 좀 그 감각이 좀 주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홈쇼핑이 만들고 지금 롯데그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핑크색 벨리곰이 있어요. 지금 한 2, 3년 됐는데 태어난 지가 굿즈라든지 롯데그룹의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이제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가져오고는 이제 경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푸바오가 사실은 에버랜드에 기여한 바가 22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이제 급격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또 푸바오가 급격하게 인기를 얻었던 시기랑 겹치기도 해요.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이유들도 같이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은 이런 대답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나의 기분에 투자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상을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기능적 혜택 위에 정서적 혜택 이런 걸 언급하는데 이 소비자의 내러티브로는 나의 기분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적합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신기술이나 AI와 같은 우리가 상호작용을 잘 느끼기 어려워하는 기계와의 상호작용에서 귀여움이 도입되었을 때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마음속에 있는 저항의 장벽이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뭐 AI로 돼 있는 뭔가 그러니까 그런 신기술이 적용된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귀여운 디자인을 입히게 되면 예를 들어 귀여운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동글동글하고 좀 둔중한 몸체에 뭔가 날카롭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입혔을 때 훨씬 사람들의 수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실제 있었고 그래서 집안에 두는 그런 로봇들에다가 이제 그런 디자인을 입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에 사실 러봇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귀엽게 생긴 러봇이라고 하는데 걔가 되게 옛날 텔레토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그 인간에게 약간 반려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얘가 하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서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얘를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뭐 하이할 수 있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하는 그 의인화된 로봇들 혹은 동물화된 로봇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화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신사업 기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AI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싶은 기술에 이런 귀여움 요소들을 더하면 신제품에 대한 수요도 신기술은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귀여우면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서이기도 하고 지금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기업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감정은 요즘에 유행하는 무해하다라는 말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핵심 의도가 뭐냐면 의도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악의가 없고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나한테 평화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쟤는 의도가 없으니까 나를 해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은 당연히 상업적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귀여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뺏고야 말겠어라던가 아니면 이걸 사게 만들고야 말겠어라는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일 때 그렇게 적용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장중함의 어떤 최고봉이 카톨릭 아닐까요? 근데 그렇죠. 바티칸에서도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루체라는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루체가 빛이죠.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자를 이제 형상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냥 귀여운 피규어 소년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만한 캐릭터를 바티칸에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카톨릭 이제 종교라고 해서 장중하게만 다가가야 하느냐. 근데 결국 이제 이 젊은 세대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호흡하면서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어떤 신성한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분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종교 같은 것이 가장 경건해야 되고 위엄을 갖추고 우리 삶의 어떤 영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친근함을 유발한다던가 가까워지게 한다. 너의 마음을 우리가 건드리고 싶다. 함께 걷고 싶다라는 것을 유발하기에는 귀여움의 요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숫자로 증명되는 부분들만 기업에서는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아무래도 있죠. 제가 사실 데이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웃긴 일인데 숫자로 꼭 증명되지 않아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숫자가 없어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귀여움이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되는 건 결과죠.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예측해서 앞서 나가기 싶으신데 그러면서도 숫자를 원하세요. 사실 좋은 데이터는 양적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데이터라도 볼 수 있고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결과를 나온 다음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리더가 되려면 사실은 양적 데이터 이전에 질적 데이터, 소수의 데이터, 주목할 만한 소수의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